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신도시인 화명, 금곡, 해운대 1, 2지구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북구가 낙동강에 수상극장을 띄우는 낙동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박수영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역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조성된 지 20, 30년이 지난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신도시인 화명, 금곡, 해운대 신도시가 통합 재건축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9일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기본 계획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1단계 대상지인 화명 금곡지구와 해운대 1, 2지구에 대한 고시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도시 외곽의 대규모 택지 개발지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건물 노후화는 물론 지역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와 도로로 단절되는 등 연결성이 부족한 화명 금곡지구. 정비 대상 규모는 화명 금곡 21개 구역 약 2만 5천 세대입니다. 이 중 2,500세대는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숲과 강을 품은 휴먼 도시 화명 금곡을 비전으로 삼아 금정산, 낙동강과 화명 생태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거점 특화 육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1997년 준공된 해운대 1, 2지구는 17개 구역 약 3만 2천 세대가 재건축 대상 규모로 이 중 3,200세대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해운대 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도시를 열자라는 비전 아래 53사단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공시설 복합화와 자족 기능 강화, 방사형 녹지 및 보행 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두 지구 모두 기준 용적률은 350%에서 360%로 상향해 사업성도 높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이들 노후 계획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필수인 만큼 향후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는 주요 명소들을 개발하고 서로 연결해 지역 전체를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시설이 화명생태공원 에코파크인데요. 이 사업이 최근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가 추진 중인 낙동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문체부가 이 사업을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킨 이후 기재부 심사에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까지 매듭 지은 겁니다. 이 단계를 이제 넘어야 저희들이 실시 설계와 공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권리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기반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낙동선셋 화명 에코파크에는 족구장 주변 약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 놀이마당과 피크닉존을 비롯해 수상 레포츠타운 인근에는 낙동강 수면 위에 대형 스크린을 띄워 미디어 아트와 음악 공연,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수상극장을 조성합니다. 북구 전체를 관광지로 연결하는 트래블로드 사업의 핵심 시설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관광 문화 도시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작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하였는데 금곡이라든지 구포, 만덕, 덕천을 끼고 한 바퀴에 돌 수 있는 이런 로드가 완성이 되는데 가장 화명생태공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는 총 346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북구는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 내년 착공, 2028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수상극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곳에 수상극장이 지어진다며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북구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화축제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빅키가 8일 개막식을 갖고 열이틀간의 대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년이 된 빅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화의 전당에 다시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주인공들은 어린이 청소년 영화인들. 올해 성년이 된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가 대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심사까지 하면서 조금 더 영화를 보는 눈의 폭을 넓힌 것 같고, 또 이번에 20회 빅키가 성인 되는 걸 맞이하면서 저 또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올해 빅키는 44개 나라, 173편의 영화가 소개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만들고 심사한 레디액션 부문을 비롯해 한국과 캐나다 수료 6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도 열립니다. 또 한국 가족 시네마 특별전과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AI로 만든 영화를 선보여 빅키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올해 20회 영화제는 단순한 성인식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서로 만나고 어른과 아이가, 어른과 어른이 만나서 서로를 바라보고 돌보고 위로하는 그런 성숙한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성인이 된 빅키는 어린이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놀이터를 재정비하고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웨스트 빅키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새로 구축해 영화제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빅키는 오는 14일까지 이곳 영화의 전당 등지에서 본행사가 열리고 이후부터는 19일까지 서부 상권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막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불법 촬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 점검팀을 운영합니다. 경찰관 2명과 탐지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촬영 취약 지점이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55분쯤 부산 기장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주행 중이던 A차량이 2차로를 달리던 B차량과 1차를 달리는 C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B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 방향 도로에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세대의 운전자와 B차량 동승자 1명, 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박수영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역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일까지 더해져 부산 현안에 대한 지역 정가의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남구 주민께 물어나 판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네, 부산 남구 주민 30여 명은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구 사무실 앞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을 만큼 벌지 못하고 매일매일 한숨이 나옵니다. 당장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더욱더 없습니다. 부산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살펴보라는 박수영. 당신은 우리 시민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민생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주변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 없는 부자들만 있는 건가요? 주민들은 박 의원이 지난 정부 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부산 시민의 지원금은 거부하면서 본인의 후원금 모금글을 올리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업은행이 좋았으면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왜 추진 안 하고 뭘 했습니까? 이 법안 산업은행 이전하자고 한 법안 1호 그 사람 박수영 의원이 제시한 법안입니다. 자신이 제시한 법안조차도 실행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산업은행을 유치하자고 이 이재명 정부의 자기가 외쳐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복지 예산이 바닥난 곳이 부산 남구라며 민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는 박 의원은 남구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31일에도 찾아와도 줄 돈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긴급복지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남구가 소진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남구 주민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수영 의원은 남구 주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이제 그만 사퇴하십시오. 주민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 주민을 부끄럽게 하는 국회의원은 남구에 필요 없습니다. 최근 해운대 구의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박 의원의 발언까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부산 현안을 둘러싼 지역 정가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이어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이전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공식 지시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지에 힘입어 부산시와 지역사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지원팀을 지원단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덕 신공항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부 이전도 똑같은 차원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내려온다면 해수부 전체가 다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 이전이 정말 부산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계도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닌 실행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씩 채우고 실현 가능한 전략과 제도를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운, 항만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17개 단체가 참여해 이전 촉구와 함께 해양산업 발전 전략까지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HMM 이전이라든지 또 해양수산 기관 이전 또 이 회사법인 설치와 같은 여러 가지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자회견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방문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각 부처에 흩어진 해양 분야를 복원하는 기회란 평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 연착륙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일심단결해서 해수부 직원들의 정규 여건도 시키고 또 부산에 있는 여러 기관들, 해양 관련 기관들이 해수부를 중심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크게는 남북 경제권까지도 앞으로 해양의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부산 해양부가 아니고 전국 해양부로서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 역시 해수부 이전은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정당한 과정이라며 이전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구상은 바로 이 북극 항로 시대를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가지고 있는 해운, 항만
조선 물류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회사법원과 동남투자은행과 같은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서 대한민국이 바다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의 의지, 지역의 준비, 그리고 전문가들의 근거가 모두 갖춰졌다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해수부 이전,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1950년에서 1960년생 1인 가구로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자조 모임이나 요리, 차 시음, 파크 골프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하구는 올해 부산시의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53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 운영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25일까지 등본을 갖고 사하구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1년 넘게 장애아동 26명을 학대한 혐의로 언어치료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부산장애인 부모회가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사설치료기관 전수조사 등을 행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아동 1명당 한 달에 최소 100건에서 많게는 400건의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부산시 교육청과 동래구청은 적절한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언어치료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십시오. 동래구청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해 사과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시설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검하십시오. 우리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받은 고통이 지워지지 않듯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 수영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수영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법적 당위성 확보와 함께 제3자 제안 공고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6년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서구의회가 해양수산부에 부산통합 이전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은 지난달 9일 열린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해수부의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본부와 산하기관이 부산으로 통합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부산시향을 비롯해 해양수산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는 강서구가 해수부 이전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부산 2025 전국체전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어느덧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선수단이 부산에서 땀과 열정을 건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앞으로 개막까지 남은 100일 동안 전국체전의 다양한 이야기와 뜨거운 도전의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체육대회.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뒷이야기 알아볼까요? 전국체육대회가 처음 개최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입장료를 내는 최초의 유료 경기였습니다. 2회 경기부터는 정구와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종합경기대회로 전환된 건 그로부터 5년 뒤였는데요. 1951년 6.25 전쟁 중에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처음 경기가 치러졌고 그 후 1957년 부산에서 두 번째 지방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부산 개최는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인데요.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 기록보다 뜨거운 땀과 도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50여 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혼신의 기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종목은 달라도 목표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한순간의 승부를 위해 땀방울을 쏟고 있는 선수들의 치열한 도전, 그 뜨거운 현장을 소개합니다. 레슬링의 도시 부산.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를 배출한 이곳은 지금도 레슬링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총 20개의 메달을 따는 부산시청 레슬링팀 훈련 현장을 찾았는데요. 손영태 감독의 지도하에 선수들은 기초체력 훈련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초체력, 기본이 체력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장단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이제 보완시키는 그런 훈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개개인의 목표 이상으로 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낙법의 업어치기, 안아 던지기.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을 반복하며 체력은 물론 전술과 집중력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레슬링은 개인전으로 치러지며 지도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순위가 결정됩니다. 목표는 항상 다른 시합과 똑같이 금메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시합이라서 다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무조건 1등입니다. 부산에 연고지에 있을 때 이게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꼭 1등하고 싶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레슬링 매력은 이 얇은 타이즈 하나 입고 살대살로 부딪히면서 남자들 이 기술 쓰고 이러다 보니 그냥 진짜 진정한 남자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훈련해가지고 체전 때 좋은 길 밟겠습니다.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오늘도 매트 위에서 1등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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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화이팅! 전국체전은 기록을 겨루는 경기이자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한 치열한 도전의 무대입니다. D-100일부터 개막까지 앞으로도 전국체전을 향한 땀과 열정의 현장 전해드릴게요.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 2025 전국체전 파이팅! 뜨거운 열기 속에 하나 되는 순간, 부산 전국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열리는 이 큰 무대. 준비는 이미 시작됐고 설렘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모두의 땀과 환호가 어우러질 그날을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